안녕하세요. 코인누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12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8,500만원대로 소폭 회복했습니다. 이슈적인 이유 두 가지를 들자면 하나는 미국의 증시 상승 역량이고요. 다른 하나는 SEC 게리 겐슬러 대상 청문회 이후에 SEC 위원장 교체 기대 심리 확산, 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만의 이슈가 현재 딱히 없다 보니까 현재 거시적인 환경에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이 높은데요. 어제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그 시간 이후로 비트코인 역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변경 이후에 언론 안에서 잠잠하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이 될 전망이다 라고 하면서 이는 투자 심리에 좀 더 긍정적 영향을 작용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 크립토 퀀트 기고자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상승세로 인해서 비트코인 장기 홀더의 온체인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는 잠재적 매도 압력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그 이유가 과거 비트코인 온체인 활동에 따라서 매도 압력이 증가했던 만큼 시장 변동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온체인 활동의 증가는 결국 매도를 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코인텔레그래프에 의하면 중국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비트코인이 78,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인민은행이 지난해 영래포를 통해서 3,677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었고 또 올 2월에 기준율 인하로 시장에 1,400억 달러를 투입하면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모두 10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체인에서의 고래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돈이 풀리면서 비트코인으로 자본이 일부 흡수되는 양쪽 모두의 시나리오를 검토하시고 단기적인 트렌드를 예측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는 최소 40명의 억만장자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그리고 마크 저거버그 메타 CEO, 그리고 레리 앨리스는 오라클 창립자, 그리고 자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창립자, 그리고 애플 CEO, 전 구글 CEO 등인데요. 세계적인 IT, 핀테크, 혁신기술 회사들의 관계자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증명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제외하고 단일 기업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보유량 중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대출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즉 비트코인 보유량 중에서 일부를 상대방에게 대출을 해줘서 이자를 받게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그들의 비트코인 매수를 위해서 발행했던 전환사채 이자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라는 투자 논리인데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가치는 비트코인으로 인한 그런 빚 없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제2의 투자 상품으로서 사용되는데 이상하지 않을 날이 올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미국 제3순회 항소법원 재판부가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시장 규칙 제정 요구를 거부한 미국 SEC에 대해서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SEC는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시장 규칙 제정 요구를 했었는데 이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코인베이스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SEC의 순환 시작으로 보입니다. SEC의 순환은 사실 청문회를 통해서 더 강하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미국 하원금융위원회에 의해서 개최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와 그리고 SEC 투표권을 가진 5명의
위원, 대상,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속 시원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크립토맘으로 유명한 미국 SEC 내 헥스터 피어스 의원은 SEC 위원장 게리 겐실러가 규제의 명확성을 숨기기 위해서 법적으로 불명확한 입장을 취해왔다. 무리한 소송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게리 겐실러 바로 앞에 두고 주장을 했고요. SEC가 암호화폐의 적대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의제는 위원장 자신이 결정한 것이다 라고 답변하면서 현재 암호화폐와 그리고 SEC를 둘러싼 일들은 SEC 게리 겐실러 주도하에 진행이 되고 있고 게리 겐실러의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동시에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에서 18년 동안 근무했던 우에다 SEC 위원은 게리 겐실러 위원장 체제의 SEC 현황을 평균 이하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놓고 주장하는 상황이 청문회에서 펼쳐졌습니다. SEC 위원들의 이러한 발언들은 산 증인의 발언들이기 때문에 향후 SEC 개편에 있어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해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미국 SEC 감독을 주제로 열린 미국 상원은행 주택도시위원회 청문회에서는 헥스터 피어스 그리고 마크 우에다 위원이 우리같이 고지식한 위원들에게 암호화폐를 맡기게 되면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해리스든 트럼프이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오늘의 청문회는 SEC 관할과 그리고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또 혁신산업을 어떻게 장려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만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가면 리플에 대한 SEC의 항소 가능성도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중 앞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현재 진행되는 집행 아젠다들이 게리 겐실러에 의한 아젠다이고 또 그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고 SEC가 저지른 오래된 실수는 인정해야만 한다는 지도부 체제 내 사람들의 발언이 있었다면 리플에 대한 의도적인 소송은 항소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요. 특히나 바이낸스와의 소송에서 암호화폐 자산 증권 사용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이상 SEC의 소송 전술은 리플 때와는 다르게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리플에 대한 소송 전술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잘못을 인정한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항소의 가능성이 동시에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리플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송에 대한 종결이 XRP에 대한 가격을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점 우리는 약식 판결 등을 통해서 익히 경험을 했는데요. XRP 가격이 올라가려면 XRP에 대한 효용성이 증가해야만 합니다. 한 분석가는 개발자 활동이 종종 가격 차트보다 더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이나 카르다노와 같은 프로젝트에 비해서 XRP에 대한 개발은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XRP 개발자 활동이 굉장히 낮은 상황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XRP에 대한 개발자 활동도 같이 올라와줘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리플 XRP의 본 목적은 이런 개발자들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송금 결제에 있어서의 효용성이기 때문에 리플의 사업 반경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필요성도 있기도 합니다. 링토에서 보여주는 이 광고는 그런 면에서 또 기대를 자아내게 하는데요. 리플 XRP는 5초 만에 송금 결제가 이루어지지만 비트코인이 10분이 걸린다는 것이고요. 얼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햄버거를 사 먹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시간 때문에 버벅대었다는 웃지 못할 뒷이야기도 X에서는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리플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